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간다.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가끔 문득 생각해 본다. 이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듣게 될까? 내 안에는 어떤 목소리가 남아 있을까?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이다. 외부의 모든 자극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이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점이다. 이 글은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소음에 익숙해진 우리가 다시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 본연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휴대폰을 확인한다. 밤사이 쌓인 메시지들, 소셜미디어의 업데이트들, 뉴스의 헤드라인들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는 이런 자극들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음악을 들으며 일하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운동하고, 영상을 보며 식사한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조용한 순간이 불편해졌을까? 엘리베이터 안의 짧은 침묵조차 견디지 못해 휴대폰을 꺼내보고 혼자 걷는 길에서도 이어폰을 꽂는다. 우리는 침묵을 공허함과 동일시하게 되었고 고요함을 외로움으로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바로 나 자신의 목소리다. 외부의 소음이 너무 크면 내면의 속삭임은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침묵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용한 순간이 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 계속 미뤄온 질문들이 고개를 든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순간을 피하려 한다. 소음으로 그것들을 덮어버리려 한다. 현대인의 침묵 공포증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외부의 소음은 이런 불편한 진실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일시적일 뿐이다. 마주하지 않은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쌓여간다. 듣지 않은 내면의 목소리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나는 나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많은 소음과 정보에 둘러싸인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소통에 목말라 한다.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깊은 대화는 드물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연결감은 느끼지 못한다. 왜일까? 진정한 소통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소음을 잠재워야 한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느라 바쁜 마음,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마음, 내 경험과 비교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고요한 마음에서만 진짜 듣기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과의 소통도 침묵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목소리들이 잠잠해질 때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목소리는 작고 여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진짜 나의 목소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먼저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상태다.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숨어 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앉아보자.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마음이 계속 어딘가로 달아나려 할 것이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밀려올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보자. 그 불편함 너머에 다른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진짜 숨을. 그리고 그 숨과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에게로.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과 함께할 때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이 모든 모습들이 나의 일부이지만 과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게 된다. 때로는 더 외향적인 척, 때로는 더 차분한 척, 때로는 더 강한 척 연기한다. 이런 적응은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가면과 진짜 얼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는 묻게 된다. 나는 정말 누구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바빠서 정작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를 진짜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걱정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지배한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 감정을 느낄 때조차도 우리는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 이런 의식은 점점 내재화되어 결국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든다. 내 안에 타인의 목소리가 자리 잡아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비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타인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린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다르다. 타인의 시선도 사회의 기대도 외부의 평가도 잠시 멈춘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희미할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당했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은 다양하다. 때로는 나는 정말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아라는 솔직한 고백일 수 있고, 나는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 혹은 나는 사실 많이 외로워라는 슬픈 인정일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들을 처음 들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내가 생각했던 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포장되지 않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의 나와 마주하는 것이다. 진짜 나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감정은 우리의 가장 솔직한 내비게이션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감정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관찰해보자. 반대로 어떤 것들이 나를 소진시키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지도 살펴보자. 하지만 이런 관찰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 외부의 소음이 너무 크면 이런 섬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없다. 마치 시끄러운 곳에서는 나침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로 사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비판받을 수도 있으며,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가짜 나로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공허함이 남는다. 하지만 진짜 나로 사는 순간, 비록 작은 일상이라도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용기를 기를 수 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친해지고 우리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이끈다. 모든 예술 작품은 빈 캔버스에서 시작된다.
모든 음악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모든 글은 빈 종이에서 시작된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무의 상태가 바로 침묵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어렵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이미 경험한 것들의 재조합만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 비워진 마음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불쑥불쑥 떠오른다.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침묵이 창조의 원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떠올린 것도 바쁜 일상 중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하지만 창조성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적 존재로 태어났다. 다만 그 창조성이 소음과 바쁨 속에 묻혀 있을 뿐이다. 아이들을 보라.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표현한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현실적이 되라는 압박을 받는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것만이 가치 있다고 배운다. 그러면서 우리 안의 창조적 충동들은 점점 억압받는다. 그런 건 쓸데없어, 시간 낭비야, 돈이 안 돼 같은 말들로. 하지만 창조성은 단순히 예술을 만들어내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관계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는 것,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 모두가 창조성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창조적 잠재력이 있다. 그렇다면 왜 침묵이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첫째, 침묵은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의 방해가 없을 때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표면적인 아이디어를 넘어서 더 깊은 통찰에 이를 수 있다. 둘째, 침묵은 자유로운 연상을 가능하게 한다. 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 수 있게 해준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점을 발견하게 해준다. 많은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이런 자유로운 연상에서 탄생한다. 셋째, 침묵은 직관을 활성화시킨다. 논리적 분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직관은 때때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직관은 조용한 마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다. 창조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 방을 다르게 배치해보는 것,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해보는 것도 모두 창조적 행위다. 이런 작은 창조성들이 우리 삶에 활력과 재미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런 창조적 아이디어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항상 하던 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설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침묵의 시간을 갖다 보면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바꿔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실험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창조성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실패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용기를 기를 수 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창조성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충만감이 진짜 선물이다. 침묵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한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발견이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간다. 우리는 관계에서 많은 말을 나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짜 사랑, 진짜 이해, 진짜 위로는 언어의 경계를 넘나든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현대의 관계들은 너무 많은 말로 가득하다. 끊임없는 메시지, 계속되는 전화, 멈추지 않는 대화.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정말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걸까? 오히려 많은 경우 말이 많아질수록 진짜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것 같다. 진정한 친밀감은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생긴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 소통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진짜 듣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대답할지 준비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경험과 비교하고 있거나 조언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진정한 듣기를 방해한다. 진정한 듣기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내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상대방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것. 상대방의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까지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들어줄 때 상대방은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낀다. 역설적이게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때 나는 관계에서도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때 나는 상대방에게 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 문제를 상대방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내 공허함을 상대방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타인과도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감. 그 거리감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자란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다.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와 감정의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내려고 할 때 격화된다. 내 입장을 설명하려 하고, 내 감정을 토로하려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다. 갈등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침묵이다.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는다. 꼭 이겨야 할 싸움과 그냥 넘어가도 될 일들을 구분하는 지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지혜. 그리고 때로는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는 지혜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랑,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랑. 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는 침묵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괜찮다는 말을 연발하며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비판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 상대방이 슬퍼할 때 빨리 기분을 전환시키려 하지 않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는 것. 이런 침묵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깊은 안정감을 준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그리고 그 확신이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떠나고 오고 몸이 늙어가고 마음도 달라진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변하고 관계도 변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 하고 지금 이대로 머물기를 바란다. 변화는 불확실함을 의미하고 불확실함은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를 막으려 하고 변화를 부정하려 한다. 하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에 맞서 수영하는 것과 같다. 힘은 힘대로 빠지고 결국 물살에 휩쓸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받는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쌓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이것도 흘러갈 것이다. 나는 이것 없이도 괜찮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때로 변화는 상실의 형태로 다가온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을 잃거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기도 하고 잃고 나서야 다른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상실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일깨워주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자. 슬픔도 우리 삶의 일부이고 슬픔 속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다. 침묵 속에서 슬픔을 온전히 느껴보자. 그 슬픔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슬픔 속에는 때때로 감사가 숨어 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숨어 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함을 동반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 내가 어디에 있을지, 이 결정이 옳은 선택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불확실함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쁨도 있고 성장의 기회도 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삶은 얼마나 지루할까?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함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기른다.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변화에 휘둘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다. 외부는 아무리 바뀌어도 내 안에는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을 찾는 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기른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에는 고요한 호수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선택할 수 있다. 저항하며 힘들어할 수도 있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새로운 풍경을 즐길 수도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후자를 선택할 지혜를 얻는다. 우리는 기적을 멀리서 찾는다. 특별한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순간이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변화 속에서 기적을 기대한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이런 일상의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쁘게 살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깨닫게 된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기적을 느끼는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 다만 그 눈이 바쁨과 걱정으로 흐려져 있을 뿐이다. 침묵은 그 눈을 다시 맑게 해준다. 우리는 항상 다른 어딘가를 향해 달려간다. 더 나은 내일을, 더 좋은 상황을, 더 완벽한 상태를 꿈꾸며.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완전함을 발견한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내가 부족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기적이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자.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보자.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지금 들리는 소리들, 지금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요소들이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우리는 권태를 느낀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반복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침묵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하루도 다르게 보인다. 같은 길이어도 오늘의 하늘은 어제와 다르고, 같은 일이어도 오늘의 내 마음은 어제와 다르고, 같은 사람이어도 오늘의 대화는 어제와 다르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는 것은 태도의 문제다. 호기심 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선물 같은 순간들이 발견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아름다운 면들이 드러난다. 일상의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보자. 의식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일상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 특히 침묵의 의식을 만들어보자.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 이런 의식들은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고 나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준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큰 깨달음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큰 변화로 나타난다. 일상 속에서 얻는 작은 통찰들, 짧은 순간의 이해들, 사소한 깨달음들이 모두 소중하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볼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알겠다 같은 작은 발견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 메모해 두거나 마음속에 새겨두거나 누군가와 나누거나. 침묵의 시간은 이런 작은 깨달음들을 소화시키는 시간이다. 경험들을 반추하고 감정들을 정리하고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이런 소화의 시간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긴 여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진짜 나를 만났다. 침묵 속에서 들은 내 목소리, 고요함 속에서 발견한 내 모습, 평범한 일상에서 깨달은 내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진짜 나를 이룬다. 진짜 나는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까지도 나의 일부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길을 잃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지 않고 나쁜 면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소속감과 인정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모든 관계를 얕게 만든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용기를 기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만이 아니다. 실제 행동에서도 진정성이 드러나야 한다. 내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고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선택들이 어려울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삶은 큰 결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 사소한 행동들, 순간순간의 반응들에서도 드러난다. 정직하게 말하기, 친절하게 행동하기, 약속 지키기, 감사 표현하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진정성 있는 삶을 만든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다. 실수를 하고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들이 많다. 이런 불완전함을 숨기거나 부정하려 하면 우리는 계속 가면을 써야 한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실수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성장하면 되고 배우면 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된다. 불완전함은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 완벽한 사람은 다가가기 어렵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친근하고 따뜻하다. 우리의 약점과 실수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면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난다.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거나 나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 오는 그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리고 관계들이 바뀐다. 진정성 있게 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진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까워진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진다.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일을 바라보게 된다. 설령 지금 하는 일이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의 기회를 발견한다. 이 여정을 통해 침묵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창조성이다. 고요한 마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되었다.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창조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깊이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았다.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현재에 대한 감사다.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는 눈을 얻었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살 용기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짜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얻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이라는 것을. 고요함은 무료함이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라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침묵 속에서 찾은 진짜 나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다.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나 자신이 되는 여행이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 바로 침묵이라는 집, 나 자신이라는 집이. 언제든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관계가 복잡해지면, 길을 잃었다고 느끼면 우리는 다시 그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곳에서 다시 나 자신과 만나고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축하하며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같은 침묵이, 같은 고요함이, 같은 진정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 진정성을 믿고 그 고요함을 사랑하며 오늘도 우리는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간다. 진짜 나로, 온전한 나로, 아름다운 나로.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제 당신의 침묵 여행을 시작해보자.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앉아보자.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다 보면 어느 순간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당신을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갈 것이다. 침묵 속에서 찾는 진짜 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다.